네, 이 시간에는 생명과학 두 종목 보겠습니다. 예, 고long 생명과학하고 자 HLB만 좀 분석을 해드리니까 HLB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코롱 생명과학과 HLB 생명과학 두 가지 종목을 이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캔들이 완성이 되기 전에 여기에 있었을 때 이만큼 상승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 주가가 여기를 동시에 터치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평선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와 이 그림, 이 그림을 이렇게 이 그릇 같은 이런 그릇, 자, 이 그릇이죠.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평선과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어디? 당연히 이 그림을 자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갭을 메꾸던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과연 여기를 올라오긴 저는 부정적이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여기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은 제한적이다. 여기에서 그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충분히 여기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건 제 얘기일 뿐이고요. 여기가 안착이 돼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려보고요. 주봉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제가 이 라인대를 설명드리면서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약간의 좀 상승이 더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과 음봉의 모습에서 어디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에는 없는 것으로 보셔라. 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여기가 없고 여기가 새로운 고점 자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틀리다라고 하면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그림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든지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고점 자리이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이상을 보고 안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4만 원대 초반에 대한 안착 그 전에 이 자리를 안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과연 안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일봉상에서 이 상승 어마어마한 이 점상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한 번 더 올려줄 거냐 이걸 또 보셔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을 올린 거예요. 거래량이 쉽게 붙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느 누구의 수급을 관여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점상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논리로 올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급등을 했을 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오일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선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러한 자리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오일선 매매일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박스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움직임이 잘못되거나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황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호재에 대한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지지를 받고 올릴 것이냐, 무너지면서 이 안에서 저항받고 빠지느냐, 이 부분, 이 움직임이 이 거래량과 함께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셔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박스의 움직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를 또는 뭐 입절을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 네. 아이고, 파워네요. 제가 이거, 네. 이거랑 같이 지금 보느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 지금 이 HLB 이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개인과 기관과 외인에서 지금 기관하고 또 외인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인의 수급이 최근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인의 수급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외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 HLB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파워든 LB든 지금 이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이고요. 자, 여기를 이어서 제가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HLB는 그래도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분석해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이 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저항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HLB가 생명과학보다 더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LB는 어느 정도 상승 위에 지금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마찬가지로 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눌리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눌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LB도 이 윗 상단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저항은 위에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LB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위에서는 어떻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쉽게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이 생명과학 자체가 여기가 너무 두꺼워요,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이 저항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정상인 거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을 못 뚫어서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자, 제가 뭐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빠지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고 일단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좋지 않다. 근데 제가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치를 바로 좋게 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 자,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급이 붙일 때,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리라는 것을 좋게 만들어 놔야지 수급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음봉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자, 음봉도 음봉이지만, 자, 20선과 5일선 이렇게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조금만 들어주면 상당히 좋은 위치죠.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디? 네, 이러한 저항자리 충분히 들어 올리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나면 뭐죠? 바로 120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120선이 또한 저항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저항자리이지 사실 이 자리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저항은 맞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약간의 상승으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 올려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을 쭉 올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쭉 올려주는 과정에서 어디? 네, 그쵸. 여기가 워낙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HLB가 아니라 생명과학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걸 보셔야 돼요. HLB가 과연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터지냐? HLB가 수급이 터지면 생명과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HLB 시리즈를 봤을 때는 이 형제들을 봤을 때는 좀 이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집중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생명과학한테. 나는 LB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HLB가 아니라 생명과학에 수급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좋은 자리. LB는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명과학이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생명과학이 급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네, 이런 자리를 올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보시고 내일 장중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을 수 있다. 예,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